전 세계는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었다. 기후변화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했고 식량 위기는 전 세계를 굶주림으로 몰아넣고 있었다. 미국은 가뭄과 산불로 몸살을 앓았고 유럽은 해수면 상승으로 국토가 잠기는 공포에 떨었다. 중국은 미세먼지와 사막화로 숨쉬기조차 힘들었으며 일본은 쓰나미와 지진에 이어 해양 생태계 파괴로 절규했다. 이 거대한 절망 속에서 각국의 정상들은 끝없이 회의하고 수조 달러를 쏟아부었지만 해결책은 보이지 않았다. 그때였다. 동방의 작은 나라 한국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제안이 날아왔다. 그들은 단돈 영원을 요구하며 인류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선언했다. 처음에는 모두가 비웃었다. 강대국들은 한국의 제안을 무시하거나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려 했다. 그러나 한국의 진심과 그들이 내민 기술의 엄청난 파급력 앞에 전 세계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다. 단 하루 한국의 선언으로 8천조 달러에 달하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 창조되었고 인류의 역사는 완전히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세계는 2050년 파리 협정 목표 달성에 실패한 후 기후변화의 급격한 가속화로 인해 대혼란에 빠져 있었다. 북미 대륙은 전례 없는 슈퍼 가뭄과 산불로 인해 광활한 농지가 잿더미로 변했고 주요 곡물 생산량은 70% 이상 급감했다. 미국은 식량 안보 위기에 직면하며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워싱턴 D.C. 의 백악관 상황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주요 강요들이 모인 긴급회의는 한숨과 절망으로 가득 찼다. 엘리자베스,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바이든 대통령의 목소리에는 피로감이 역력했다. 엘리자베스 해리슨 농무부 장관은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다. 대통령님, 작년 한 해에만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에서 발생한 산불로 200만 헥타르의 농지가 소실되었고 미시시피 강은 100년 만에 최저 수위를 기록했습니다. 옥수수와 밀 생산량은 작년 대비 75% 감소했습니다. 비축 식량은 3개월 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에는 싸늘한 침묵이 흘렀다. 미국 역사상 최악의 식량 위기였다. 국방부 장관인 마크 설리번 장관이 미간을 찌푸렸다. 동맹국들에게 식량 지원을 요청해야 합니다. 당장 캐나다와 브라질에 긴급 지원을 요청하십시오. 그러나 엘리자베스 장관은 고개를 저었다. 이미 유럽과 아시아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곡물 생산량도 급감했습니다. 국제 곡물 가격은 이미 500% 이상 폭등했고 세계 각지에서 식량 폭동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 도쿄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해양 생태계 파괴가 극심해져 어획량이 90% 이상 줄어들었다. 일본은 전통적인 해산물 강국이었지만 이제는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일본 수산청 회의실 아베 신조 총리는 격분하여 테이블을 내리쳤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 상황을 지켜봐야 합니까? 해조류 양식 기술에 그렇게 많은 예산을 쏟아부었는데 왜 아무런 성과도 없는 겁니까? 다나카 겐지 수산청 국장은 고개를 숙였다. 총리님, 해수 온도 상승과 해양 산성화로 인해 해조류가 자랄 수 있는 환경 자체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저희의 기술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일본은 해조류 양식 기술에 수십조 엔을 투자했지만 기후변화 앞에서는 무력했다. 중국 베이징은 거대한 스모그에 갇혀 있었다. 미세먼지 농도는 WHO 기준치의 100배를 넘어섰고 매년 수백만 명이 호흡기 질환으로 사망했다. 황사 또한 심해져 농업 생산량이 급감하고 식수조차 부족해졌다. 인민대회당 시진핑 주석은 강렬한 눈빛으로 주변 강요들을 노려봤다. 이것은 국가적인 수치다. 대기오염을 해결하지 못하면 인민의 불만이 폭발할 것이다. 우리의 경제 성장은 모두를 위한 것이어야 하는데 이대로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 왕리 환경부 장관은 진땀을 흘리며 보고했다. 주석님, 우리는 이미 수십 년간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환경오염을 줄이려 노력했습니다. 공장을 폐쇄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늘렸지만 워낙 방대하여 효과가 미미합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공업국이었지만 그 대가는 혹독했다. 영국 런던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템스 강이 범람하고 주요 도시들이 침수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 템스 방벽은 이미 여러 차례 붕괴 위기를 겪었으며 런던 시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었다. 윈저 성의 긴급 안보회의 찰스 3세 국왕은
얼굴에 그늘이 드리운 채 회의를 주재했다. 엘리자베스, 템스강 방벽의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엘리자베스 왕실 건축 고문은 침울한 목소리로 답했다. 폐하 지난주 폭풍으로 인해 방벽 일부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언제 붕괴될지 알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런던의 3분의 1이 침수될 수 있습니다. 영국은 템스 방벽 보강에만 수천억 파운드를 썼지만 자연의 힘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이러한 전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 각국 정상들은 해답을 찾기 위해 필사적이었다. 미국은 기후변화 특별연구팀을 구성했고, 일본은 해양 생태계 복원 프로젝트에 다시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다. 중국은 친환경 산업 전환을 가속화했고, 영국은 해안 방어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 협력을 모색했다. 그러나 모든 노력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다. 인류는 절망의 심연 속으로 빠져드는 듯했다. 그때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에서 믿기 힘든 제안이 날아왔다. 모두가 그 제안을 비웃었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다. 그 제안이 바로 인류의 운명을 뒤바꿀 단 하나의 열쇠라는 것을. 절망적인 상황이 지속되던 어느 날, 한국 청와대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 정상회담을 제안했다. 모두가 의아해했다. 한국은 작은 나라였고 경제 강국이지만 기후변화 분야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성과를 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자신감 넘치는 어조로 인류의 미래를 위한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겠다고 공언했다. 미국, 중국, 일본, 영국 등 주요 강대국들은 큰 기대를 하지 않으면서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회담에 참석하기로 결정했다.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글로벌 블루카본 정상회담은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개회사를 맡은 윤석열 대통령은 단호한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했다. 친애하는 각국 정상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 인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당장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회의장에는 숙연한 분위기가 흘렀다. 윤 대통령은 잠시 숨을 고른 후 힘찬 목소리로 이어갔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한국은 지난 수십 년간 침묵 속에서 인류를 구할 단 하나의 열쇠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블루카본 혁명입니다. 윤 대통령의 연설이 끝나자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김민준 박사가 단상에 올랐다. 그는 차분하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스크린에 복잡한 데이터와 시뮬레이션 영상을 띄웠다. 김민준 박사는 한국이 수십 년간 연구해온 초고효율 해조류 양식 기술과 이를 기반으로 한 블루카본 생태계 도성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했다. 저희 연구팀은 지난 20년간 해조류의 탄소 흡수 능력을 극대화하고 성장 속도를 획기적으로 단축시키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을 통해 우리는 전 세계 해양의 거대한 바닷속 숲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 바닷속 숲은 지구상의 모든 육상숲을 합친 것보다 훨씬 빠르게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며 동시에 해양 생태계를 복원하고 지속 가능한 식량 자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김민준 박사는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했다. 저희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 해양 면적의 단 0.1%에 저희 기술을 적용할 경우 연간 약 600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 산업 활동으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150%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입니다. 또한 이 해조류는 단순한 탄소 흡수원이 아닙니다. 고단백, 고영양 식량 자원으로서 전 세계 100억 인구를 충분히 먹여 살릴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의장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미국 국무부 장관인 마이클 존슨은 비웃음을 참지 못하고 코웃음을 쳤다. 해조류 양식으로 기후변화를 막는다고요? 이건 과학이 아니라 마법 아닙니까? 우리가 수십 년간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한국의 해조류 따위가 해결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일본의 다나카 박사는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듯 얼굴을 붉혔다. 우리가 수십 년간 해조류 양식 기술을 연구했지만 이런 주장은 과장된 것입니다. 한국이 무슨 특별한 기술이라도 있다는 말입니까? 중국의 왕리 부회장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김민준 박사를 쏘아봤다. 우리는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런 엄청난 주장은 근거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증거와 데이터를 제시하십시오. 영국의 제임스 경은 회의 내내 침묵을 지키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인류에게 엄청난 희망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도 동의합니다. 과학적인 근거와 실증적인 증명이 필요합니다. 김민준 박사는 그들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미소를 지었다. 모든 의심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미 제주도 인근 해역에 100제곱킬로미터 규모의 해조류 양식장을 조성하여 5년간 시험 운영했습니다. 이 양식장은 연간 6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있으며 주변 해양 생태계는 놀라운 속도로 복원되었습니다. 해수온도 상승으로 죽어가던 산호초가 되살아나고 멸종 위기종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스크린에는 제주도 양식장의 위성 사진과 수중 카메라 영상이 생생하게 펼쳐졌다. 황폐했던 바닷속이 울창한 해조류 숲으로 변해 있었고 다양한 해양 생물들이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다. 영상은 충격적이었다.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결과였다. 미국, 중국, 일본, 영국 대표들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미묘한 표정 변화가 스쳐 지나갔다. 김민준 박사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저희는 이 기술을 전 세계와 공유하고자 합니다. 인류의 미래를 위해 한국은 어떠한 대가도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인류가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 발언의 회의장은 다시 한번 술렁였다. 어떠한 대가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한국의 파격적인 제안에 강대국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했다. 그들은 한국의 숨겨진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해하며 한국의 제안을 어떻게 이용할지 계산하기 시작했다. 한국의 파격적인 제안에 대해 각국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 미국은 겉으로는 한국의 노력을 칭찬했지만 속으로는 한국의 기술을 어떻게 통제하고 이용할지 계산하기 시작했다. 사라 부사장, 그녀는 미 국무부와 긴밀히 협력하는 글로벌 에너지 기업의 전략 담당 부사장이었다. 그녀는 즉시 서울로 날아와 김민준 박사에게 접근했다. 그녀의 미소는 친절했지만 눈빛은 예리했다. 김 박사님 정말 놀랍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인류의 구원자가 될 것입니다. 저희는 이 기술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싶습니다. 그녀는 달콤한 말로 김 박사를 회유하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진짜 목적은 한국의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자신들의 에너지 기업이 블루카본 시장을 독점하는 것이었다. 사라 부사장은 김 박사에게 거액의 연구 지원금과 함께 미국의 거대한 해양 부지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그 제안 뒤에는 한국의 기술자들이 미국의 통제 아래에서만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는 독소 조항이 숨어 있었다. 일본의 다나카 박사는 한국의 기술에 대한 질투와 동시에 깊은 불안감을 느꼈다. 일본 역시 해조류 양식 기술에 막대한 투자를 해왔지만 한국의 성과에는 비할 바가 못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한국 정부에 긴급 면담을 요청했다. 한국의 기술은 분명 뛰어납니다. 하지만 일본의 해조류 양식 기술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우리는 한국과 함께 공동 연구 개발센터를 설립하여 시너지를 내고 싶습니다. 다나카 박사는 겉으로는 협력을 제안했지만 실제로는 한국의 핵심 기술을 빼내고 일본이 주도권을 잡으려는 의도였다. 그는 한국 연구원들을 일본으로 초청하고 기술 교류라는 명목 아래 한국의 노하우를 흡수하려 했다. 그의 제안에는 한국 기술이 일본의 이름으로 특허 출원되어야 한다는 교활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중국의 왕리 부회장은 가장 노골적이고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는 김민준 박사에게 막대한 금액의 투자를 제안하며 중국 내에 거대한 블루카본 양식장을 건설하자고 종용했다. 김 박사님,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넓은 해안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술과 중국의 자본, 그리고 광대한 영토가 결합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전 세계 블루카본 시장을 장악할 수 있습니다. 왕리 부회장은 김 박사를 회유하기 위해 온갖 감언이설을 늘어놓았다. 그러나 그의 진짜 목표는 한국의 기술을 통째로 강탈하고 이를 통해 중국이 기후변화 대응의 주도권을 잡는 것이었다. 그는 김민준 박사에게 중국 정부 최고 위층과의 만남을 주선하며 압박을 가했다. 그의 제안은 한국 기술자들이 중국에서 일해야 하며
모든 연구 성과는 중국의 소유가 된다는 불공정한 내용이었다. 영국의 제임스 경은 다른 강대국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다. 그는 한국의 진심을 의심하면서도 동시에 한국의 기술이 인류에게 진정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한국의 제안을 UN 기후변화 협약의 공식 프로젝트로 채택하려 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한국의 기술이 국제기구의 통제 아래 놓여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김 박사님, 한국의 기술은 인류의 공동 자산이 되어야 합니다. 유엔의 감독 아래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모든 국가가 공정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임스 경은 명분론을 내세워 한국의 기술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려 했다. 그의 제안은 한국의 기술이 유엔이라는 거대한 조직의 틀 안에 갇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다. 한국 정부는 이 모든 강대국들의 제안을 신중하게 검토했다. 모든 제안은 겉으로는 한국에게 막대한 이익과 명예를 가져다 줄 것처럼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한국의 핵심 기술을 통제하거나 탈취하려는 강대국들의 노골적인 야심이 숨어 있었다. 한국은 인류를 돕고자 했지만 그 대가로 모든 것을 빼앗길 위기에 처한 것이다. 청와대 긴급안보회의에서 국방부 장관은 강하게 우려를 표했다. 대통령님, 이대로 가면 우리의 기술은 강대국들의 손에 넘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이뤄낸 모든 성과가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외교부 장관 또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그들은 우리의 선의를 이용하려 합니다. 이런 식이라면 한국은 그저 강대국들의 도구가 될 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깊은 고뇌에 잠겼다. 그는 강대국들의 압력 속에서도 한국의 원칙과 기술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과연 한국은 이 거대한 야망과 탐욕 속에서 인류를 위한 진정한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김민준 박사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윤 대통령을 바라봤다. 대통령님, 우리는 이 기술을 개발한 이유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인류를 구하기 위함이지 강대국들의 배를 불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야 합니다. 한국은 다시 한번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섰다. 그들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한국 정부는 강대국들의 위선적인 제안과 노골적인 압박에 굴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단호하게 선언했다. 우리는 인류를 위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것은 돈이나 권력의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기술을 어떠한 조건 없이 인류 전체의 공동 자산으로 만들 것입니다. 이 선언에 강대국들은 경악했다. 미국은 즉각 반발했다. 사라 부사장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김민준 박사에게 전화했다. 김 박사님, 한국의 결정은 매우 무모합니다. 우리가 제공하는 막대한 지원을 거부하다니 대체 무슨 생각입니까? 이런 식이라면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것입니다. 그녀는 한국이 미국의 지원 없이 기술을 상용화할 수 없을 것이라고 협박했다. 미국 언론은 일제히 한국을 비난하며 한국의 비협조적인 태도가 기후변화 해결을 방해한다는 프레임을 씌웠다. CIA는 한국의 블루카본 기술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정보 수집을 강화했고 핵심 기술 유출을 시도하는 비밀 작전까지 감행했다. 미국 정부는 한국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시작하며 주요 교역 분야에서 불리한 조건을 내걸었다. 일본의 다나카 박사는 한국의 결정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난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은 국제사회의 협력을 외면하고 독단적인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으며 일본의 기술이 더 안정적이고 효과적입니다. 그는 일본의 해조류 양식 기술이 한국보다 우수하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깎아내리려 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산 해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하는 등 경제적 보복 조치를 취했다. 또한 한국의 블루카본 기술 특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법적 분쟁을 예고했다. 중국의 왕리 부회장은 가장 강력한 압박을 가했다. 그는 김민준 박사를 직접 찾아와 협박에 가까운 경고를 날렸다. 김 박사님, 중국은 한국의 기술 없이는 기후변화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우리의 제안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다른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그때는 한국에게도 좋은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는 한국의 블루카본 기술을 무력으로라도 확보하겠다는 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중국 정부는 한국의 주요 산업에 대한 무역 규제를 강화하고
한국 기업들의 중국 내 투자를 제한하는 등 전방위적인 경제 보복을 시작했다. 중국 해커들은 한국의 블루카본 연구소 서버를 공격하여 핵심 기술을 탈취하려 했다. 영국의 제임스 경은 한국의 결정에 대해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그는 한국의 진심을 이해했지만 동시에 국제사회의 질서와 강대국들의 압력을 무시할 수 없었다. 그는 한국 정부의 중재를 제안하며 강대국들과의 타협점을 찾으려 했다. 한국의 이상은 숭고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국제사회의 협력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제임스 경의 중재를 정중히 거절하며 자신들의 원칙을 고수했다. 한국은 전례 없는 국제적 고립과 강대국들의 전방위적인 압박에 직면했다. 경제는 위협받고 기술은 탈취당할 위기에 처했으며 국제적 명성은 땅에 떨어졌다. 청와대는 매일 밤새워 대책회의를 열었지만 마땅한 해결책을 찾기 어려웠다. 윤석열 대통령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다. 김민준 박사는 밤샘 연구에 매달리며 강대국들의 공격을 막아낼 방법을 모색했다. 국민들은 불안에 떨었고 일부 언론에서는 정부의 독단적인 결정을 비난하기 시작했다. 과연 한국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인류를 구하려다 오히려 자신들이 위기에 빠지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의문들이 전 세계를 뒤덮었다. 강대국들의 전방위적인 압박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흔들림 없이 블루카본 혁명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그들은 유엔 산하의 빈곤 국가들을 대상으로 무상기술 지원을 시작했다.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해안선이 길고 식량 위기에 직면한 개발도상국들이 한국의 첫 파트너가 되었다. 한국의 해양과학기술원 연구진들은 이들 국가에 파견되어 현지 어민들에게 초고효율 해조류 양식 기술을 전수하고 양식 인프라 구축을 지원했다. 김민준 박사는 직접 베트남의 한 어촌 마을에서 기술 교육을 진행했다. 이 기술은 여러분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의 미래를 구할 것입니다. 그의 말에 어민들은 반신반의했지만 한국 연구진들의 진정성 있는 노력에 점차 마음을 열었다. 놀라운 변화는 불과 몇 달 만에 나타났다. 한국의 기술이 적용된 양식장에서 해조류는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자라났고 주변 해양 생태계는 빠르게 복원되었다. 황폐했던 바다는 다시 활력을 되찾았고 멸종 위기종이 돌아왔으며 어획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베트남의 어민들은 풍성한 수확에 환호했다. 그들은 한국의 기술 덕분에 식량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빈곤의 그림자가 드리웠던 마을에는 활기가 넘쳤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이 소식은 BBC, CNN 등 주요 외신을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한국 인류를 위한 진정한 구원자, 강대국들의 탐욕 속에서 빛나는 한국의 선의와 같은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졌다. 강대국들은 당황했다. 그들은 한국을 고립시키려 했지만 오히려 한국은 개발도상국들과의 연대를 통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고 있었다. 특히 중국은 큰 타격을 입었다.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가 개발도상국들에게 부채에 덫을 놓는다는 비판을 받던 상황에서 한국의 무상기술 지원은 중국의 이미지를 더욱 실추시켰다. 왕리 부회장은 격분하여 시진핑 주석에게 보고했다. 주석님, 한국의 행동은 우리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저들이 개발도상국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다. 우리가 너무 안일했다. 한국의 진정성을 과소평가했다. 미국 역시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 사라 부사장은 국제환경 컨퍼런스에서 한국의 블루카본 기술을 폄하하려 했지만 한국의 기술로 인해 기적적으로 회복된 베트남 해역의 영상이 공개되자 그녀는 할 말을 잃었다. 전 세계 언론은 미국의 위선적인 태도를 비판했고 미국의 동맹국들조차 한국의 진정성에 감탄하며 협력 의사를 표명했다. 미국 내에서도 왜 우리는 한국처럼 하지 못하는가? 라는 자성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일본의 다나카 박사는 한국의 기술이 실제로 성공을 거두자 충격에 빠졌다. 그는 한국의 기술을 베꼈던 일본의 연구 결과가 초라하게 느껴졌다. 일본 어민들은 한국의 기술을 도입해달라고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기 시작했다. 일본 정부는 난처한 입장에 놓였다.
한국을 비난했던 자신들의 태도 때문에 한국의 기술 지원을 요청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영국의 제임스 경은 한국의 진정성에 감탄했다. 그는 한국의 행동이야말로 진정한 국제협력의 모범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유엔 기후변화 협약 사무총장에게 한국의 블루카본 프로젝트를 공식적으로 지원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사무총장님, 한국은 인류의 미래를 위한 진정한 해답을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지지하고 그들의 노력을 전 세계에 알려야 합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제임스 경의 의견을 받아들여 한국의 블루카본 프로젝트를 유엔의 최우선 과제로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강대국들의 압박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다. 오히려 한국의 선의와 압도적인 기술력 앞에 그들의 위선적인 태도만 더욱 부각될 뿐이었다. 한국은 강대국들의 탐욕과 압력 속에서도 자신들의 원칙을 지켰고 그 결과 전 세계인의 마음을 얻었다. 이제 한국은 단순한 경제 강국이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이끄는 진정한 리더로 떠오르고 있었다. 한국의 블루카본 혁명은 단순한 환경 프로젝트를 넘어 국제 질서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꾸는 거대한 물결이 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한국의 블루카본 혁명이 전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자 강대국들은 더 이상 한국을 무시하거나 압박할 수 없게 되었다. 그들은 한국의 기술 없이는 자신들의 기후변화 문제와 식량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는 현실을 깨달았다. 미국은 결국 한국의 머리를 숙였다. 사라 부사장은 김민준 박사를 직접 찾아와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 김 박사님, 저희의 오만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한국의 기술은 정말로 인류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미국은 한국의 기술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어떤 조건 없이 협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미국 정부는 한국에 대한 모든 경제적 제재를 철회하고 한국의 블루카본 프로젝트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미 해군이 보유한 광대한 해양 부지를 한국의 블루카본 양식장 건설을 위해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까지 내놓았다. 이 소식에 전 세계가 경악했다. 세계 최강 대국 미국이 작은 나라 한국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다. 일본의 다나카 박사는 한국 정부의 사죄의 뜻을 전하며 한국의 기술을 정식으로 도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한국의 기술은 진정 위대합니다. 우리의 자만심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기술을 배우고 함께 인류의 미래를 건설하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모든 경제적 보복 조치를 철회하고 한국의 블루카본 기술 특허를 존중하며 공동연구개발센터 설립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다나카 박사는 자신의 자존심을 버리고 김민준 박사에게 기술 전수를 요청했고 김 박사는 기꺼이 그를 도왔다. 중국의 왕리 부회장은 한국의 블루카본 기술 없이는 중국의 환경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시진핑 주석에게 한국과의 전면적인 협력만이 살 길이라고 보고했다. 시진핑 주석은 대국으로서의 자존심을 버리고 직접 한국의 사절단을 파견하여 한국 정부에 사과하고 블루카본 기술 협력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한국의 기술은 인류의 위대한 유산입니다. 중국은 한국의 기술을 존중하며 함께 인류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모든 자원을 동원할 것입니다. 중국은 한국의 기술 탈취 시도를 중단하고 한국 기업들에 대한 모든 무역 규제를 철회했다. 심지어 중국 내에 건설된 불법 양식장들을 철거하고 한국의 기술로 재건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까지 내놓았다. 영국의 제임스 경은 한국의 블루카본 프로젝트가 유엔의 공식 프로젝트로 채택된 후 전 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기술을 전파하는 데 앞장섰다. 그는 유엔 총회에서 한국의 업적을 극찬하며 모든 국가가 한국의 선례를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인류에게 진정한 희망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선의와 기술력은 전 세계에 귀감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국과 함께 인류의 미래를 다시 써야 합니다. 유엔은 한국의 블루카본 프로젝트를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SDGs의 핵심 모델로 선정하고 전 세계에 보급하기 위한 대규모 국제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 모든 변화는 한국이 강대국들의 탐욕에 굴하지 않고 자신들의 원칙과 진심을 지켜낸 결과였다. 한국은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지 않았지만 역설적으로 가장 큰 이익을 얻게 되었다. 전 세계 국가들은 한국의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줄을 섰고
한국의 기술 라이선스 및 컨설팅 사업은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각국 정부와 기업들은 한국의 블루카본 기술을 자신들의 국가에 도입하기 위해 수십조, 수백조 달러에 달하는 계약을 한국에 제안하기 시작했다. 단순한 기술 이전이 아니었다. 한국의 인프라 구축 경험, 운영 노하우, 그리고 지속적인 연구 개발에 대한 협력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특히 미국, 일본, 중국, 영국과 같은 강대국들은 자신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에 엄청난 금액을 지불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황폐화된 농지를 블루카본 양식장으로 전환하기 위해 3천조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고, 일본은 해양 생태계 복원과 식량 자원 확보를 위해 2천조 달러를 투자했다. 중국은 대기오염 해결과 사막화 방지를 위해 2,500조 달러를, 영국은 해수면 상승 방어와 식량 안보를 위해 500조 달러를 투자했다. 이 모든 금액이 한국의 기술과 노하우에 대한 대가로 한국으로 흘러들어왔다. 단 하루 인류의 운명을 바꾼 한국의 기술은 그들에게 8천조 달러라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경제적 이득을 안겨주었다. 이는 전 세계 경제사에 전례 없는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었다. 8천조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경제적 이득은 한국 경제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되었고, 국민들의 삶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풍요로워졌다. 교육, 의료, 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났고, 한국은 전 세계인들이 가장 살고 싶어 하는 나라가 되었다. 그러나 한국은 이 엄청난 부를 자신들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제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이 8천조 달러는 인류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돈을 기후변화로 고통받는 개발도상국들을 돕고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사용할 것입니다. 한국은 글로벌 블루카본 재단을 설립하여 전 세계 빈곤 국가들에게 무상으로 블루카본 기술을 보급하고 식량 위기와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섰다. 아프리카의 사막지대에 대규모 해조류 양식장을 건설하여 식수를 확보하고 사막화를 방지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남미의 아마존 열대우림 파괴 지역에는 해조류 양식장을 건설하여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생물 다양성을 복원하는 데 기여했다. 한국의 이러한 행보는 전 세계에 깊은 감동을 주었다. 강대국들은 한국의 진정한 리더십에 존경을 표했고, 개발도상국들은 한국을 희망의 등대로 여겼다. 미국 대통령은 한국을 인류의 양심이라고 칭했고, 중국 주석은 한국의 인류의 경의를 표했다. 일본 총리는 한국과의 새로운 동반자 관계를 제안했고, 영국 국왕은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에게 특별 명예훈장을 수여했다. 국제 질서 또한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더 이상 강대국들의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었다. 한국이 제시한 공존과 상생의 가치가 새로운 국제 표준이 되었다. 모든 국가들은 한국의 리더십 아래 기후변화, 식량위기, 빈곤 등 인류의 공동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기 시작했다. 국제 분쟁은 줄어들었고 평화와 번영의 시대가 열렸다. 김민준 박사는 전 세계 과학자들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되었다. 그는 노벨 평화상과 노벨 생리의학상 후보에 동시에 오르는 전례 없는 영광을 안았다. 그는 여전히 겸손하게 연구에 매진하며 블루카본 기술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그의 연구실은 전 세계에서 온 젊은 과학자들로 북적였다. 그들은 한국의 기술이 인류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함께 연구했다. 한국은 이제 단순히 경제 강국이 아니라 인류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받았던 도움을 잊지 않고 이제는 더 큰 도움을 베푸는 진정한 리더십을 보여주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전 세계 교과서에 실려 미래 세대들에게 영원히 전해질 것이었다. 한국의 블루카본 혁명은 단순한 기술의 성공을 넘어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위대한 업적으로 기억될 것이다. 세월이 흘러 2070년, 지구는 블루카본 혁명으로 인해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되었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산업화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고 지구 온도는 안정화되었다. 푸른 바다는 다시 활력을 되찾았고 울창한 해조류 숲은 지구의 허파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미세먼지와 황사는 역사 속의 이야기가 되었고 전 세계 어디서든 맑고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게 되었다. 식량 위기는 완전히 해소되었다. 한국의 블루카본 기술로 생산된 고단백, 고영양 해조류는 전 세계 100억 인구의 주식이 되었다.
인류는 더 이상 굶주림에 시달리지 않았고 영양 불균형으로 인한 질병도 사라졌다. 새로운 해조류 기반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수억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이끌었다. 각국은 식량 자급률을 100% 달성하며 식량 안보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 강대국들은 이제 한국을 존경과 경외의 눈으로 바라봤다. 미국, 중국, 일본, 영국은 한국의 가장 강력한 동반자가 되었으며 한국의 리더십 아래 인류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적극적으로 협력했다. 과거의 경쟁과 대립은 사라지고 오직 공존과 상생의 정신만이 국제사회를 지배했다. 각국의 젊은 인재들은 한국으로 유학 와서 블루카본 기술을 배우고 인류를 위한 과학자가 되기를 꿈꿨다. 김민준 박사는 백발의 노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연구실에서 후학들과 함께 블루카본 기술의 무한한 가능성을 탐구하고 있었다. 그는 인류에게 가장 위대한 유산을 남긴 과학자로 역사에 기록되었다. 그의 이름은 전 세계 어린이들의 동화책에 등장하며 바다의 마법사로 불리게 되었다. 한국은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되었지만 그들은 그 자리를 권력이 아닌 책임감으로 받아들였다. 한국은 국제사회의 약자들을 대변하고 공정한 국제 질서를 수립하는 데 앞장섰다. 한류는 단순한 문화 현상을 넘어 한국의 정신과 가치관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 매개체가 되었다. 정의라는 한국 고유의 정신은 국제사회의 새로운 윤리적 기준으로 자리 잡았다.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조건 없이 돕는 한국의 정신은 전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퍼뜨렸다. 한국의 블루카본 혁명은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 그것은 바로 탐욕과 경쟁이 아닌 협력과 나눔이 진정한 번영을 가져온다는 것이었다. 작은 나라 한국이 던진 단 한마디의 제안이 8천조 달러의 경제적 이득을 넘어 인류의 존재 방식과 가치관을 완전히 뒤바꾼 것이다. 밤하늘을 수놓은 별들처럼 수많은 블루카본 양식장들이 지구를 감싸 안았고 그 빛은 인류의 영원한 희망을 상징했다. 인류는 이제 새로운 시작점에 서 있었다. 한국과 함께 더욱 밝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